김광원. 잘 들라나? 네. 하나, 둘, 셋, 넷. 네. 네. 현서 왜? 잘 들어와요? 영상은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안 들어와요? 내 목소리하고 동작 잘 나와요? 그래. 안녕 현빈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 됐다. 아이고. 사진 채우지 말라고 기자로 소개나. 시키고 싶은 거 시켜요. 시키세요. 그냥 빨리 시켜. 네가 시킬 수 있어. 네, 제가 그거 먹고 싶은 거 시켜요. 끝나기 전에 시켜서 이따 이거 끝나고 수업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밥 먹는 걸로 해서 그 시간에 맡겨서 시키면 되겠네. 근데 엄마가 또 도시락은 어떻게? 도시락 취소하면 안 될까? 선생님. 취소하라고 해. 야 근데 이거 좀 빡센데. 도시락을 취소하도 그냥. 자 봅시다. 그거 나눠드렸던 강의는 그거 8장의 마지막 부분인 열화학 부분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열화학이라는 부분이 아마 그 1학기 때 학교에서 조금 했어요. 왜 엔탈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다른 엔탈피 구하는 거. 그 왜 헤스의 법칙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 엔탈피라고 하는 부분과 합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포인트를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론 설명하고 그다음에 조금 뭐 중요하다고 할까? 뭐 하는 연습 문제들을 내가 보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3장 엔트로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지금 당장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이제 쭉 필기를 할 거니까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필기만 쭉 하시면 되겠죠? 네. 엔트로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면 된다. 대한 자, 뭘 보냐? 우선 그 첫 시간이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심한 얘기보다는 그 엔트로피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알겠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좀 기초적인 얘기들 주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자, 보자. 뭐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잠시만요. 이거 프로젝트 이거 뭐야? 전원을 거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어디 갔지? 아까 환경. 여기 리모컨 없나요? 꺼졌는데. 아니 끄는 거는 거 기다리. 터치 스크린. 오! 야 잠깐만. 야 터치력이 있지. 야, 네, 대단하네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하여튼 봅시다. 야, 이거 대단하다. 네. 자, 가 봅시다. 네. 자, 오늘 주로 할 얘기가 바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기초적인 도입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로 좀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
표현. 이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떻게 표현되냐면 1.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거기 있던 것처럼 고립계의 자발적 과정. 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이 100% 열기관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 전 우주는 계속 무질서해져. 이런 식의 여러 표현이 있고 이것만 있지 않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칙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몰라요? 법칙은 이유를 모르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증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말 자체도 표현이라고 돼 있지 뭐 연력학 제2법칙의 뭐 원인이라거나 뭐 설명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런 표현 요거의 관계는 다 뭐라면 짜잔 자, 수학 시간에 이런 식의 표현하면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그래? 수학 시간에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1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연력학 제2법칙의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가지고 수학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수학적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연력학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잠깐 하면 예를 들면은 3x 플러스 2가 그 다음 어떻게 바꿔요? 3x는 3이다 x는 1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수학적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것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말로 어렵게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워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첫 번째 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의 관계가 뭐예요? 요 문장과 요 문장의 관계가 뭐예요? 바로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해결의 그 근본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 문장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어디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원리 구조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결국 얘가 이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수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수학적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어진 그 어떤 명제라 할까? 아니면 어떤 주어진 문장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는 거. 이걸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수학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장이 이거랑 그 다음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문장의 의미가 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없냐하고 관계가 없고 그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가는 거. 이걸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지저분해 보이는 정보를 단순하게 바꿀 수가 있죠. 수학이 발전하면 뭐가 좋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여러분 시기에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억수로 많은 지식들을 지금 받아고요. 근데 그 지식들이 중구난방으로 머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근데 수학이라는 테크닉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이 공부해야 될 걸 압축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는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이 없으면 다른 일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학이 됐다, 뭐 법학이 됐다, 심지어 법은 누가 만드는 건 줄 알아요? 법, 뭐 민법, 사법, 형법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수학하죠. 법을 수학자가 법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자가 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수학 하는 게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네가 몇 년형이다. 요 사이 함수 관계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죄 펑션에 넣으면 형벌.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 체계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법 체계라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함수 관계예요. 그럼 함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수학자하고 법학자죠. 현대 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게 독일이거든요. 그 법이 최초로 정립된 게 독일인데 그 독일의 그 수학자들하고 법학자들이 최초로 모여서 근대적인 법의 함수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수학자들이 하는 거는 이런 논리 구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시기에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수학 해야 수학만으로는 세상이 바뀌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정말 나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수학자들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수학자들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 그것에 대해 영향받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을 수 있다는 건 알죠. 그땐 수학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무슨 말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사실을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컴팩트하게 만들어줄 때 수학을 쓰는 거지. 최종적인 결론은 인간 자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연력학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력학엔 수식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서 수학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얘기를 좀 들으면 수학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차라리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더 중요하구나를 조금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보자. 뭐라고요? 뭘 버려? 수학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 그러면 완전한 논리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수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나도 수학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내 친구 중에 수학자가 있어갖고 어떤 얘기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를 가장 짜증나는 짜증나는 건 그거예요. 고위 권력을 갖고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적을 받지 않고 유의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그런 때 화 안 나요? 그런 얘기 있을 때 화 안 나요?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럴까요? 나라 사람들 그럴까요? 독일에 그 한 5, 60년 전인가? 그때 독일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몇 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독일 최고 철학자하고 독일 최고 수학자들을 모아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독일 최고의 수학자, 독일 최고의 철학자들을 모아서
법 체계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를 막 하다가 어떤 수학과 교수를 도와주던 어떤 그 대학원생이 그 답답하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그 학생이 꿀쩍꿀쩍 하다가 뭘 증명해 버려요. 뭘 증명해 버려냐면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해 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법을 예쁘게 다듬어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항상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국회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이 틀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상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이걸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국회예요. 법 체계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국회에서 하면 그 판단을 도와줄 시스템은 다시 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 꿀쩍꿀쩍 증명해 버려가지고 그 프로젝트 끝났어요. 나와서 완벽한 법은 없구나. 끝.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겠죠? 맞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자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그나마 가장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화학의 가장 편리한 표현 바로 요 세 가지 표현.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바로 S라고 있고 이름은 엔트로피라고 읽거든요. 그는 맨 처음에 이제 누가 발견을 했냐면 바로 클라우지우스라는 그 물리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뭐냐면은 그 물리학을 좀 배운 사람이라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카르노 사이클을 연구하다가 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엔트로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제 카르노라는 사람이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내가 직접 강의하진 않겠어요. 교재는 있는데 얘는 뭐 너무 뭐 물리학적인 거라 나중에 물리 시간에 카르노 사이클 자세히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충분히 할 만해요. 특히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어제 했던 주로 가장 중요했던 얘기가 가역 등온하고 가역 단열 두 가지가 있었죠. 온도가 일정한데 가역 과정인 거하고 온도가 그 뭐냐면 가역인데 단열인 거. 그게 어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걔네들로 엮여 있는 어떤 그 순환 과정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제 표현 구해서 수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여하튼 카르노라는 만들어 놓은 이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그걸 보다가 이상하네 하고 발견된 함수가 바로 엔트로피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다가 이 클라우지우스는 발견만 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클라우지우스 이래로 30, 40년 후에 바로 아주 중요한 사람인 볼츠만. 이 볼츠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볼츠만. 이 사람에 의해 개념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면 화학에서 평형이라는 말 쓰죠. 혹은 평형수 이런 거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볼츠만의 알겠죠? 그 뭐냐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꾼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볼츠만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사람? 이름은 다 들어봤나요? 사실은 내가 그 이 자연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볼츠만이에요.
왜 그 20세기 물리학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뭐 물리학이나 하여튼 뭐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아인슈타인을 뽑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볼츠만은 아인슈타인의 10배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인데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못 받죠. 이유가? 이유가? 네, 볼츠만 얘기 한 적 있나? 한 적 있나? 그래. 그때 한번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볼츠만. 그래서 이제 이 볼츠만에 의해서 이게 자살했다고 했죠. 예? 자살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 안 했다고? 이게 정말 천재예요. 정말 천재인데 그 성격이 어떻다? 약간 히모리 같은 사람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뭐 그렇다고 진짜 집에만 박혀 있는 건 아니고 그 빈 대학 교수였는데 그 빈 대학에서 그 뭐냐면은 물리학과 교수도 하고 철학과 교수도 하고 수학과 교수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투비 수식인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막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연구를 사실은 그때 당시 이 사람의 연구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 1년 정도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볼츠만이 얘기했던 모든 논리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볼츠만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볼츠만이 뭐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볼츠만은 진짜로 그 이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 강조가 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를 많이 남겼는데 그죠? 만약에 저기 저 누구야? 저기 도춘이가 뭔가 알아냈어. 너무 중요한 거. 근데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 사람이 그럼 도춘이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한다. 그래서 볼츠만은 그 자연과학 학계에서 홀로 볼츠만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론이 막 그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볼츠만이 미치고 책을 남겨요. 그래서 이 그 볼츠만 3권짜리의 통계 연력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요즘 그쪽 학문 공부하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책 너무너무 고생해서 정말 발견한 건데 동시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 후배 중에 우리 후세대 중에 나처럼 이쪽을 연구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처럼 고생할 것이 너무 걱정돼서 이 책을 남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남기고 그 다음에 약 연구를 한 다음 여름 휴가 때 그 별장에 가서 가족들 가다가 별장에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그때 딸들하고 아내가 밖에 산책을 하는 동안 서에서 이제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이 돼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는 법의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죽이고 매달아 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정황상 자살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은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상을 못 받아요? 노벨상을 못 받아요. 노벨상은 항상 사람한테 줘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노벨상 받을 만한 업적을 볼츠만은 그냥 그렇게 죽죠. 그리고 이제 주변과 소통을 잘 안 했던 사람이라 세상 사람 모르는 그런 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하튼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를 클라우디우스 이후로 일부 연구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해서 확률을 포괄하는 함수 저 엔트로피다 라는 걸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하게 돼요. 그리고 과학이 엄청 발전하게 돼요.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포괄의 연력학이 아니었으면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 문명의 모든 기초는 사실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세 번째, 자, 우선 첫 번째 시스템이라고 말이 있었는데 이건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을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라운딩, 우리가 그냥 not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아닌 걸 그냥 서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뭐가 없다? 교집합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합한 것. 바로 그야말로 전 어떤 것도 빠질 수 없는 모든 것.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걸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진짜 유니버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개념 바로 뭐다? 내가 관심을 갖는 영역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해서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건 진짜로 저기 목성 있고 천왕성 있고 그런 우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전체 방식. 그걸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만약 연력학 제2법칙을 잘 따르는 경우, 자, 여기에 있는 델타 S 유니브, 자, 이게 바로 보면은 우주의 엔트로피인데, 얘가 이제 의미로는 이거예요. 바로 우주의 나중 엔트로피에서 우주의 처음 엔트로피를 뺀 것. 이것을 이제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주 입장에서 나중에 엔트로피에서 처음에 절대적인 엔트로피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우주라고 하는 게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합한 거니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변화량과 서라운딩에서 나타나는 변화량, 이 두 개를 합친 것 또한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큰 것.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자발적 변화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붙은 세모 표시가 델타, 그냥 우리말로 쓰면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서 자발적 변화란 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항상 처음에 비해서 나중에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증가한다는 말은 이 값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처음 나중에 더 크다, 이 두 개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우주라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까먹어요. 를 풀면서. 알겠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다? 아니에요. 서라운딩에 적용되는 거다? 아니에요. 연력학 제2법칙의 적용 대상은 우주에 적용되는 거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표현을 하나 해볼 거냐면, 그렇지. 바로 not system nor surrounding. 그래서 시스템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서라운딩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가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재볼게요. 여기 재볼게요. 8. 자, 그 다음 할게 네 번째. 왜? 누구 안? 떴다고요? 똑똑하셨는데. 진짜로요? 진짜로요? 누가 왔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똑똑인데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 하잖아요. 있었어요. 아, 없다고요? 그래? 아, 네. 원장님 만나러 원장님 이거 계세요? 잘 분방하시고. 원장님 이 건물이 잘 안 계셔가지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나? 아, 진짜로요? 그러면 오실 텐데. 아침에 브레인벨리 코딩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아유, 주시면 안 돼요? 연락처를 몰라서. 원장님 연락처 안 써 있어요? 제가 안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전화 잘 받으시는데요. 아, 그래요? 나 원장님 번호를 몰라. 아무도 안 사람. 여기 있으려나? 여기 있으려나? 안 계시는 여기 계시면은 지금 없는 거. 여기 안 계세요. 그래요? 예, 여기 안 계시면 그 남자 원장님 키 크신 분 말씀인 거죠? 네, 약속을 하시는데 원장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고 안 오셔서 수고.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약속 시켰는데? 전화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202호. 응. 아, 네, 비어 있어요. 설명해. 일정은 통화하고 계세요 지금. 뭐 다른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싶네요. 뭐라세요 원장님? 202호가 돼요. 202호? 저 어머님 202호 202호가 어디예요? 202호가 어디? 저건가? 200. 이건가? 저건가? 203호. 여기네요. 어머니 여기 가 계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예. 이게 뭐 오늘 뭐 하시는 여기서? 그래? 그래요? 깜짝 놀랐네. 나는 저기 또 막 귀신이 와서 막확 그런 줄 알았어요. 귀신 무서워. 자기 귀신 좋아해요? 그래. 귀신 무서워. 하여튼 그냥 그래. 하여튼 보자. 네. 자, 보자. 죽었어요. 벌써 지금 몇 시쯤 됐죠? 45분이요. 45. 자, 봅시다. 자, 네 번째. 자, 보자. 내가 순간 재밌었어요? 애들 있다고요? 그래. 야, 얘들아. 이제. 화장실 좀 잠깐 다녀왔어요. 그러세요. 네. 자, 봅시다. 자, 요거 마지막.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세요.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만 봐. 자, 네 번째 거. 오늘 할 얘기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모든 뭐 선생들이 뭐라고? 잘 안 찍혀요? 잘 찍혀요? 시청자가 있는 거. 시청. 보자. 누군지 보자. 인성. 그래, 인성아 잘 들려요? 인성이 대답하니 좀 봐요. 인성아 잘 들려? 잘 들리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인데, 입니다. 변화의 자발성에 대한 엔트로피의 표현. 자, 우선 첫 번째 1,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크다. 자, 수식으로 저런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냐 거예요. 얘는 이겁니다. 어떤 변화, 그 변화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력학 문제 보았을 때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이렇게 0보다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변화를 상상하는데 그 변화가, 자, 영어 표현으로 쓰면 스폰테이니어스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도록 볼츠만이 연력학 전체를 조작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변화를 생성했는데 그 변화가 스폰테이니어스하다라고 무조건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도록 볼츠만은 연력학 전체를 설계를 해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말이 맞도록. 그럼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 스폰테이니어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폰테이니어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직역하면 자발적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자발적인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발적인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인 과정의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자, 자발적이라는 것에 사실은 표현은 내가 봤을 때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전문 영역에서 쓰는 단어들 있죠. 그래서 되게 나쁜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이런 말, 신병을 확보, 이 말 알아요? 이런 말 알아요?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오직 검찰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검찰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네, 검찰에서 쓰면 이 단어가 좀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병사를 얘기하는 병자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의 몸을 뜻하는 일본 말이에요. 신변 안 났어요. 신병. 예, 몸을 뜻하는 일본 말, 시나이리루인가 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 한자말로 그냥 그대로 쓴 게 신병이에요. 그래서 일본말 몸을 뜻하는 말을 그 신병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이거예요. 어떤 그 용의자를, 뭐 범죄 용의자를 딱 잡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범죄의 용의자를 잡았다, 이러면 될 거를 그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아직도 남아 있냐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은 정확하게 그 친일파이 그대로 그 우리나라의 검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검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표현들은 다 일본식 표현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곧 바꿔야 하고요. 다른 좋은 표현 바꿔야 되는, 어떤 조직이건 한 번 정해지면 뭐가 잘 안 바뀌죠. 이거 몰랐어요? 알았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끝나고 그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던 건 알아요? 네. 친일파가 있었던 건 알아요? 네. 그 친일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뭐냐면은 그 법원, 경찰, 군대, 검사, 이게 다 친일파였어요.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척결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군대를 이루고 검찰을 이루고 경찰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군 여러분 우리 일대 육군 참모총장 누구예요? 일대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관동군에 소속이 돼서 만주 지역의 사람들을 약사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우리나라 그거 독립운동가를 때렸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를 도와주던 이런 양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불지르고 막 살인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일대 육군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 부자로 살고 90살 넘어서 무슨 100년 장수하다가 저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편하게 늙어 죽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역에 사용하는 말 중에 되게 안 좋은 말들이 있는. 내가 봤을 때 자연과학에서 제일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가장 안 좋은 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말로 바꾸면 바로 뭐다? 이거예요. 상식적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영어로 쓰자면 common sense. 왜 상식을 common sense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 표현에 뭐 rational 아니면 natural 말도 알죠? 다 이런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장문을 할 때 왜 이런 단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it is natural that 뭐 주어 동사 뭐 어쩌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 자리에 spontaneous라고 써도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변화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를 상상하냐면 가만히 상상을 하는데 저기 폭포수가 있구나. 폭포수가 아래로 쿡 떨어진다를 상상하는 거야. 그럼 상상할 수 있지. 머릿속으로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건 여러분들의 경험에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상식적인 얘기야. 아주 상식적이지. 그 상황에 대한 연력학적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 짜잔. 만약에 어떤 계산을 했는데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야.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잘 봐요. 자, 플러스인 거하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반대 관계죠. 그럼 여기는 이 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말도 당연히 반대말을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말을 어떻게 반대말로 쓰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변화를 상상했을 때 그 변화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non-spontaneous라고 해요. 논리구조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non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니까? 아니다 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spontaneous의 반대말을 딱 써주면 논리구조적으로 위하고 아래가 정확하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spontaneous와 마찬가지로 non-spontaneous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내가 봤을 땐 아주 나쁜 표현. 그럼 이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평소 표현으로 바꾸면 뭐? impossible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걸 non-spontaneous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해. 어떤 상상을 하냐면 자,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물그릇에 떠났던 물이 갑자기 공중부양을 해. 자, 상상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죠. 근데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그렸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얼토당토 않은 얘기냐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가정하고 계산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에? 예를 들면 여기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막 30살 40살 됐는데 좀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 3,000살쯤 살아가지고 마누라도 여러 짓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막 3,000살 살면서 막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 막 상상할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3,000살쯤 살아가지고 우주선 타고 외계인도 만나야지 막 상상할 수 있잖아. 자, 그 상상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상상에 대해서 모델을 정하고 계산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력학은 어떤 나의 생각과 그 생각이 우리 실제 현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짜잔. 자, 그럼 양수와 음수가 서로 반대죠. 그러면 양수하고도 반대고 음수하고도 반대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논리 구조적으로 반대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변화를 상상하지 못해요. 어떤 변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다 음수다는 변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변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아예 변화 자체도 없이 머릿속 동영상이 아니라 스냅샷으로 딱 정지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연력학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판테이니어스는 이렇게 상식적이다, 당연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넌 스판테이니어스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임파서블 하니까 빡 전 우주의 엔트로피가 0보다 작은 거 그냥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을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